넘어가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수많은 혁명가요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상징적인 노래로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의 군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사기 진작과 결속을 위해 군가 및 선전 음악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중국 공산당을 위해 살았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을 틀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장인 강 기장은 그런 자를 기념하겠다며 기념공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지난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며 구구운동하면서 광장 사용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인의 뜻이 맞습니까? 안 돼. 안 됩니다. 강 기장은 사퇴하라. 북한으로 가.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소를 담당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재판관들의 행적들과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10건이 넘는 위법 사례들은 그들의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는 이전에 본인의 SNS를 통해 자신이 우리법 연구의 출신에서도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가 팔로우한 계정 중에는 김어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안기령 전 대변인 등 민주당 측 정치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되자 그는 본인의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거기도 좌파가 있어. 만약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퇴하라. 이사야 화이팅! 화이팅!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정기선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구선언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자기 가족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인물들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 내 주요 요직을 차지하여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 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죠. 그들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13일 국내 헌법 최고 권위자인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께서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저지른 위법 사례는 무려 10건이 넘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형소법 보장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 간주한 것. 두 번째,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 세 번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탄핵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임을 용인. 다섯 번째, 증인신문 대 피소추인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침해. 여섯 번째, 원본을 없앴다는 홍장원의 메모는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일곱 번째, 논란이 많은 마흔역 임명을 위해 서두르는 것. 여덟 번째, 헌재 주석대로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은 것. 9번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10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17차 변론까지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이것을 서둘러 끝내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재심이 불가능한 반심죄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수많은 법을 어기며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듯 달려왔습니다. 시나리오대로 합니다. 얼마 전 매일신문에서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지령문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방해비 분담 등을 빌미로 한 반미 감정 확산, 반일 감정 보조,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내건 반정부 시위 및 퇴진운동 전개,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하는 계기로 만드는 움직임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령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적대시하며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대통령실 앞에서 탄핵구호를 외치며 퇴진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측 집회 현장에서 민중호총을 비롯해 연일 반미를 외치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 1차 탄핵안에서 드러난 내용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 결론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민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응원해 주실 거 아버지랑 동북아에서 콩나물 국밥 먹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쳐왔다. 이태원 참사를 전부 탓으로 돌리며 국직로를 멀리하고 일본을 가까이 한 것이 잘못이랍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입니까? 이재명! 최근에는 간첩 사건의 현황에 대한 그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2월 5일자 조선일보 창원에서 멈춰버린 간첩단 재판 기사에 따르면 창원 간첩단 사건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으로 기소된 지 1년 11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고작 재판 2번 하고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 모두 풀려났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제주 곧 간첩단 사건 재판이 행사하십니다. 기소된 지 1년 10개월이나 지났지만 파행 상태입니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대법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으며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고 합니다. 작년 1월 열린 첫 재판에선 25분 만에 무단 퇴정하였으며 이어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적국의 간첩들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여 현재는 구속도 풀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2025년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기자회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렇게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었고 1차 체포가 경호처 때문에 실패하자 공수처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2차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차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를 향해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해오라고 고성을 질렀죠. 미친놈입니다. 이성윤 의원님 여기 전주시 시의원이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국회 의원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총을 맞는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한다. 또는 공수처에게 형소법 110조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해준 그 서울 서부지법은 과거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담긴 김일성 회고록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인 이순형 또한 우리법 연구의 후속이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로 체포를 당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납치됐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해 주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적국의 공작 행위를 수행한 사람들은 보장적 기능에 입각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정당한 방어권이 행사되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적국의 공작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등 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정당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힘은 공정함에서 나오고 그 공정함이란 절차적 정당성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공정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입니까?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공정이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입니까? 내로남불.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면 루미스, 남이 하면 불륜. 맞아.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주권인 투표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사에 MBC가 들어간 내 앞에 촬영을 막네. 1200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채용 관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도 진술하기도 했었죠. 그게 말이냐? 선관위 해체하라. 가족회사 해체하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당신들 겁니까? 맞습니다. 그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당신들의 책임 겁니까? 2023년 10월 국정원의 보안 점검으로 인해 드러난 선관위의 보안 실태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점검 당시 시간 및 인적 제약으로 인해 선관위의 6,400대의 장비 중 단 5%에 불과한 317대의 장비만을 점검했습니다. 그 단 5%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 투표지 무단 프린트 가능, 도장 탈취 가능. 그런 선관위가 2022년도 자체보안 점검 결과에서는 100점 만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놓았었죠.
친놈들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직 선거에 대한 지들이 한 감사는 거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정황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 소속의 의원 10명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틀막이야 그거 입틀막. 야당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어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 국민적 의심이 절반에 달하고 있는데 이미 과거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들이 이것을 감추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발국가 이견입니까? 맞습니다.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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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써볼까?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로는 홍 차장의 메모가 유일한 증거이죠. 그런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던 박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그의 증언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김병주 의원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시간도 번복되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 역시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 10차 변론 기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1, 2차까지는 알아볼 수가 없는 형태였는데 지렁이. 3, 4차 메모에서 갑자기 명확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본인의 메모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이 엇갈렸고 본인이 메모를 계엄은 합법입니다. 자기도 못 알아보겠다며 보좌관에게 이를 다시 작성하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가 헌재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한 발언도 정말 가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됐으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임무들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국정원의 블랙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원본의 중요성도 모르고 자기 글씨도 못 알아봐서 그러니까요. 보좌관에게 써달라고 시켰다고요. 제가 웃을 일이요. 그 어처구니 없는 증언은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또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기일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제시한 영상에 따르면 한동훈, 고민정, 조국 등의 의원이 아무 제지 없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입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국회에 들어갔고 의원실 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담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촬영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보면 국회 안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메모지의 원본은 버렸으며 핵심적인 증언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국회 봉쇄라더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 탄핵임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부분에 의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야당 측 국회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기소추.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행안위원회, 비상연석회의에서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을 삭제했을 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내란이라는 말만 38번이 등장하며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몰아세워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시켰지만 막상 탄핵 심판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내 헌법 최고권위자인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께서는 지난달 13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에 보면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그것을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형습법 29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다. 맞습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는 것은 기각의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탄핵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각하사유입니다. 각하로! 탄핵소추안의 중심에 있었던 내란죄를 막상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다는 것 또한 그들 스스로 이것이 사기 탄핵임을 자백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당 명에서처럼 그 누구보다도 민주를 앞장서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 누구보다도 반민주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당시 대통령력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었지만 그랬던 문재인은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면서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냐?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은 뭡니까? 그냥 당신들 입맛에 안 맞으면 다 가짜뉴스고 다 허위 정보 아닙니까? 김어준 쓰레기 새끼! 민주당이 외치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맞습니다. 이후 유명 시사강사인 전한길 선생님께서 현사태에 대해 지적하는 영상들을 올리셨습니다. 그 중에는 선관위를 지적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구글에 신고했죠. 또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역전되고 텃밭이었던 전라도에서마저 분위기가 변하는 모습이 나오니 이번에는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당명에 민주를 달고 그 누구보다도 민주를 앞장서 외쳤지만 마음이 안 들면 아주 다 고발하고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은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청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들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구용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원수원장, 차이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미친놈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난 니들이 쓰레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개 쓰레기 새끼! 과거에는 60세가 넘으면 내가 썩는다면서 어르신들을 조롱하던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본인이 60대가 되니 이제는 우리 1030 세대를 보고 쓰레기라고 합니다. 뇌가 썩었다! 씨 뇌가 썩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포함한 민주당 정치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렇게 다 고발하고 조롱하는 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민주정신입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그딴 게 민주정신이냐고! 해체하라! 해체하라! 민주당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지난번 서울대학교 탄핵 반대시국 선언 당시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일명 대진연이 반대시국 선언의 진행을 방해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종북주사법 빨갱이! 그들의 대표적인 행적 몇 가지를 언급하고 가자면 위대사관에 무단 침입하여 방위비 분담금 반대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를 겨냥한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일부 회원들은 김정은을 존경한다며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아주 대놓고 반미 친독 성향을 드러내는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들이 최근 타 대학의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꼭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광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었고 당시 맞은편에서 찬성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 찬성 집회 측을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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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곳에는 반미를 외치는 사람,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팻말을 든 사람, 과거 이적 및 내란 행위로 인해 헌재에서 해산되었던 통진당의 후신이 진보 등 앞서 언급한 민노총 간첩 사건의 공소장 전문에서 등장한 북한의 지령처럼 반미 침묵을 외치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고 나서야 대통령이 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탄핵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단 한 번만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부 다 귀찮고 찾아보기도 싫다면 과연 어떤 집단이 찬성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해방을 놓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을 모두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저 위선자들은 우리들을 구구라고 쓰레기라고 조롱하지만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에 대한 우리의 의견 물론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를 직무복귀시킨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침몰 위기에 있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만약 정말 대통령의 탄핵이 이용되고 저런 반국가 세력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귀찮다고, 모른다고, 관심이 없다고 계속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이에 저런 반국가 세력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일어나라! 전라도라 일어나라! 존경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정의와 진실에 있으며 그것이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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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힘내라!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의 지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잘한다! 울리와 건북대!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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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에서 나오는 꺾을 수 없는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호소력 최고다. 살아있다. 이야.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재학생 양태웅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까이! 마이크. 25학번 경성대학 양태욱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태어났으며 전라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라도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좌성향 분위기가 강한 만큼 저도 그러한 교육을 받았으며 전북대 역시 그러한 분위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법치가 무너져가고 인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핑계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암약해온 반국가 세력이 그전과는 수준이 다른 폭거를 보이며 자유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그들은 그전에도 입시 비리, 채용 비리, 태양광을 비롯한 친중 정책, 그리고 근거가 없는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용해 선동을 저지르는 등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해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인이 국정원에 드론을 날려 사진을 찍었고 이를 적발당했지만 간첩법의 적용 범위는 북한에 한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간첩법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히고자 하는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러온 그들은 정의라는 탈을 뒤집어 쓴 채 국민들을 기만하며 책임을 피해가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지속했으며 도리어 줄타닉을 감행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등 그 행위는 대담해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직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야당임에도 이 정도인데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어느 수준이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그들의 이적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단지 사익 없이 모든 일을 알리기 위하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들은 비상계엄이 일어난 후 일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채고 잘못을 규탄하자 도리어 그들을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반인의 신분 정보를 불법으로 받아내 사실상 사적 제재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일명 딱풀 영장을 이용하여 관제에 무단 침입하고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진보단체 소속의 판사가 멋대로 법을 제외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정치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계엄의 주 목적이었던 부정선거 파악 같은 경우 그 의혹의 주체인 선관위는 실제로도 비상식적인 해명 및 꼭지점 부분이 잘려나간 이상한 투표지, 다른 종이와 겹쳐져 인쇄된 투표지, 일명 배추님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식건만한 빳빳한 투표지가 뭉텅이로 있는 상황, 19세기 사람이 투표했다는 자료, 참관인이 지적해도 그걸 묵인하는 선관인 직원의 태도 등 온갖 의혹이 한둘이 아닌데 입을 꾹 닫고 도리어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도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해쳐라! 해쳐라! 더 충격인 것은 선관위장이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두 재판관도 과거 지역 선관위장을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문제없다는 분들에게 조선시대, 일제시대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판사를 배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얽힌 판사의 판결이면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정당화하는 근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처럼 겸직으로 인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장이 대법관을 겸직하고 재판관도 그것을 지냈다는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얽힌 판결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결국 억지로 오염된 판사들한테 재판을 맡기고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무혐의가 뜬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데 이쯤 되면 선관위가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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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기업 해체해버려! 해체하라!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감사원장을 파견했으나 그 감사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조사하려 해도 독립기관이라는 핑계로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많은 건 부정선거와 무관한 채용비 그마저도 800건이 넘는 현대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추악한 채용 비리가 일어난 데다 그걸 가족회사라 그랬다는 이상한 해명이 나시며 부당하게 탄압한 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전학민 선생님이 당신들을 비판하니 민주당이 고소하는 맥락없는 짓을 저질렀죠. 결국 당신들도 민주당의 비호를 받는 집단이란 건데 그렇게 우리들의 눈에는 당신들은 똑같은 반국가 세력이라 구역자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화제는 개편. 외눈박이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눈박이만 사는 마을에 눈 2개 달린 사람이 오면 도리어 눈 2개 달린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관의 칩으로 시작해 드러난 우리나라와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탄압당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해쳐먹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라도 역시 매년 예산을 10조씩 할당받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무색하게도 이 지역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소득지수 하위권이며 인프라도 부족한 게 여전합니다. 과연 10조씩 매 해년씩 쌓이는 게 적은 돈일까요? 아직도 광주라는 광역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코스트코가 지어지지 않았으며 인천 면허증 시험장부터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 속자. 왜 그런지 답은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전라도가 외눈박이 마을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되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앞에서 말했던 부정선거 내용을 많이 첨부한 만큼 계엄의 주 목적은 부정선거 파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파악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주 목적이 부정선거이래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중국인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혜택, 그들이 공직에 숨어들어 한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온갖 악행들을 도민처럼 연쇄적으로 파악하게 해주어 지금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현대에 들어 국제 관계가 얽혀 무력 침탈이 힘들어진 지금 인터넷 세계에 침투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 결집 의지를 망가뜨린 다음 물리적으로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으로 망가뜨려 어느 순간 국가를 먹어버리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즉 총알이 언제 날아오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는 지금 물리적으로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보태 결집 의지를 보여줄 생각이 돼야 이것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참전 용사들이 공산화를 막아내고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총리가 탄핵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판 과정이 유명하지 않고 연세대를 시작하여 서울대 학생분이 우리가 하고 다른 대학들도 같이 목소리를 이어서 내줘야 의미가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8년 전과 많이 다릅니다. 모든 지시는 공개되어 더 이상 선동은 통하지 않고 지지율도 51%에 도달했으며 시위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 속 30개의 대학이 시국선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모든 부조리함을 지금 털고 척결하고 새롭게 제2건국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이제 우리 아빠 나오나 보다. 전북대 화이팅! 잘한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졸업생 윤정기님의 단설이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2학번이고요. 여기 제가 청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깊을 줄 몰랐습니다. 이 연설 원고를 제가 하나 얻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 중국과 그 다음에 그 탄핵과 그 부정선거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중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자, 맹자, 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강오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민주어 전통에 의해서 참 자유롭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전통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공자왈, 맹자왈, 사수삼경 읽고 그렇게 양반 타령하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지킨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중국이 2000년 전에 버렸는데 지금도 공자 제사를 지내고 맹자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중국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공자가 죽고 나서 중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중국은 손자병법하고 삼국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혀 논어 같은 거 지키지 않아요. 윤리 같은 거 지키지 않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손자병법이 딱 들어있어요. 손자병법의 핵심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적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간첩입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간첩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병법의 약 40% 내용이 간첩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 합쳐서 80%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막 쳐들어가는 거 하다가 이렇게 패하는 척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삼국지에. 이 사상이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시진핑이 2013년에 드러난 다음부터 전 세계에 시진핑 장학금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 시진핑 장학금의 상당한 금액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진핑 장학금의 주요 타겟이 어디냐면요, 미국이에요.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진핑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 장학금이 공자금이죠. 그 다음에 공자학원 들어오고. 그리고 캐나다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오염됐어요.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한국, 유럽도 그렇고 대만에는 정말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시진핑 장학금이 공자금인데 시진핑의 세력이 가장 먼저 침투하는 건 뭐겠어요? 중국의 정부 당국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국정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정보 해가지고 정보원을 씹어갖고 역정보를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에 엄청난 시진핑 장학금을 많이 받고 그 국비 유학을 가는 사람들 중에 중국으로 국비 유학을 갔다 온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사 출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시진핑 장학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것은 제 뇌피셜, 이게 무슨 허위 사실이라고 할까봐 그러는데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굉장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군대 중에서도 한미연합사령부 쪽에 중국 정보당국의 손길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장교 있잖아요. 장성급을 갖다가 파견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장학금을 줘서 포섭을 하면은 미국의 작전이 어떻게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하고 이런 곳이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걸 다 빼낼 수 있어서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인 이게 많이 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까봐 제가 굉장히 이런 데에 대해서 관찰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많이 있어요. 옛날에 러시아가 미국의 CIA 부국장이 러시아 간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MI6의 부국장이 소련 간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간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소요소에 갖고 헌법재판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도 있었고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시진핑 만났잖아요. 그게 아마 그 중간 도구로 한 사람이었고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 첩보 사회에는 상상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첩보기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거 해가지고 그 헤즈볼라의 그 삐삐가 터졌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그게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대만에서 수입하고 절대 아닙니다. 그 삐삐는 모사드가 운영하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헤즈볼라의 고위 관계자 넘버 2, 3 정도가 모사드의 정보원이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도 문쩍저기가 젊은 소대가리가 시진핑 장학생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있는 엘리 코엔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모사드 정보원이 시리아에 그 국방부 차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사일 기지가 있는 데마다 그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만 폭격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첩에 두 가지 뭐냐면은 정보를 빼오는 역할이 있고 하나는 벼슬자리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따가 저희 아버지랑 얘기할게요. 제 채널에서. 우리 선배님 화이팅! 부정선거에 시진핑 장학금이 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졸업생 윤찬영님의 연설과 시국사관이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나머지는 노매드 채널에서. 전북대! 전북대! 안녕하십니까. 전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는 전북대학교 10학번 졸업생 윤찬영입니다. 저는 전라도 출신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전라도를 사랑합니다. 중도라고 쓰고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청년의 대표라고 읽을 수 있는 저는 애국 보수 우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국 보수 우파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전한길 선생님의 말을 빌려 국민 상식파라고 부르겠습니다. SNS, 유튜브, 각종 언론에서는 늘 지역과 세대, 남녀를 갈라놓기 바빴고 우리는 이런 갈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서로를 미워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또한 정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모습도 보기 싫었습니다. 특히 전라도는 무조건 민주당만 찍는다는 비난을 들을 때면 왜 우리 전라도 사람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따가 아빠랑 밥 먹고 라방 킬게요. 발출하자! 깨어나자!
겉으로는 웃어 넘기지만 마음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이 나라를 증오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전한길 선생님과 그라운드 C 채널의 김성원 대표를 비롯한 많은 연사분들, 그리고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신 대학생 여러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셨기에 저는 정치를 외면한 청년이 국민 상식파가 된 이유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1979년 10.1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국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저희 아빠 위협으로부터 채널 구독하시면 저런 얘기 하루 종일 듣게 해드릴게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국회로 뛰어들어갔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해 4시간 만에 계엄은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의아하게도 계엄이 종료되고 얼마 안 돼서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팅 고정 채팅 마치 있습니다. 박근혜 고정 전 대통령을 채팅에 탄핵하기 위해 모인 광화문 촛불 시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진 출두하고 국회 측과 법정 공방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더러운 거짓말과 폐악질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부역자들은 계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낙인 찍고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 후는 어떻습니까? 과거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세력이 이제는 거짓과 선동, 탄핵과 고발, 그리고 검열과 악법을 앞세워 권력의 칼춤을 추며 폭주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과 민주화 운동으로 산화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입법 독재로 더럽히고 선동과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어 전국적으로 손가락질 받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마저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 무소무리의 거대 야당의 행태에 저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또한 적법과 절차 따윈 개나 줘버린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부역자들과 좌편향적인 사법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로 점철된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경악했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리가 자유가 몰락한 제2의 홍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물려왔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그들을 돕는 부역자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체제 전쟁의 기로에 놓였다는 말을 통감하였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비통한 심정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침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믿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듯 우리도 그 물음에 답해야 하고 기꺼이 자유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전환기 선생님이 인용한 이 말은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과 그들의 동조하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묵 또한 큰 문제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면 선동에 무감각해지고 가스라이팅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주최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3.1절 여의도 국가 비상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유를 침탈하고 주권을 강탈해간 저 반국가 세력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땅을 울렸고 우리의 외침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유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의 거령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극우요, 쓰레기요, 악마라고 했습니다. 해쳐라! 민주당의 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다칠 바에야 자신이 끌려가겠다고 했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을 외칠 때 민주당은 분열을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천명할 때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눈이 있다면 보고 귀가 있다면 들어주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의 리더인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셨듯 비상계엄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들과 국민께서 현실을 깨닫고 계몽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계몽령은 호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의 국가 비상기도회에서 저는 이 사실이 가짜가 아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탄핵 찬반 집회가 언론과 유튜버들에 의해 송출되고 있는 것을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한다던 그들의 집회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부역하는 일부 언론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의 항공샷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등 기가 찰 정도의 허술한 조작 뉴스를 보도하지만 곧바로 상식파 시민들의 철퇴로 떼어맞고는 기사를 내립니다. 이들의 집회는 온갖 거짓과 음모, 욕설로 정찰되어 있고 심지어 태극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의 인원으로 처참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상계엄 시국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인들이 지지하던 정당이 불에 타지도 않는 쓰레기라는 것을 계몽령을 통해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호남을 사랑하는 상식파 여러분, 건방지겠지만 부족하고 서투른 청년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미쳐버린 탄핵 정국이 여러분이 독재에 맞서 싸우며 꿈꾸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구치소에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야당이란 무기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수한 악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방자하게 순국하신 분들과 국민들에게 막말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체! 민주당을 해체하라. 키워준 똥강아지들이 주인들에게 목줄을 채워 사료나 던져주고 질질 끌고 가겠다는데 어찌 침묵하고 계십니까? 국민 주권의 실현은 우리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국민 주권은 사라질 것인데 어찌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외치고 계십니까?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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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실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호남에서조차 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지를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거짓과 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단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행사하며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주권자들로서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통합의 정신은 단순히 한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증오를 씻어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어 전국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앞두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불의에 불같이 저항하던 그 정신을 되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4년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